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는 천재적인 작가들의 활동으로 화려한 예술작품이 탄생한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러 나라로 뿔뿔이 나뉘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대혼란을 겪었어요. 내부적으로 분열되었는 데다 스페인, 프랑스, 신성로마 제국 등 힘센 이웃나라의 간섭으로 정치가 불안해 생존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벌여야 했던 때였습니다.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교황령, 나폴리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으나 그 가운데 놓인 만토바, 페라라, 시에나 같은 작은 나라들은 주변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그중 약한 도시국가들은 가장 정세가 불안정했어요. 군사력도 약하고 재정도 부족해 언제나 이웃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죠. 열악한 환경에도 이탈리아의 요걸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카테리나 스포르차입니다. 이번 영상은 르네상스 시대를 불꽃같이 살아간 여자 카테리나 백작 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카테리나 스포르차는 밀라노 공작 갈레아초 스포르차의 딸입니다. 스포르차 가문은 원래 산적 출신이었는데 혼란한 정세를 틈타 돈을 받고 전쟁하는 용병대장을 거쳐 결혼을 통해 밀라노 공작이 되었습니다. 군인 출신 스포르차 가문의 용맹한 기상은 카테리나에게도 이어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사냥과 병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471년 카테리나가 8살 때 갈레아초 공작은 어린 딸을 데리고 피렌체를 방문했어요. 당시 피렌체를 지배한 사람은 로렌초 데 메디치였습니다. 그는 은행업과 모직산업으로 번 돈으로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예술가를 후원해 르네상스 문화를 꽃피웠어요. 카테리나는 메디치 궁전에 소장된 예술품들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후 그녀는 평생 메디치 가문과 피렌체에 대한 강한 애정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메디치 가문에 대한 존경에도 불구하고 14살이 된 카테리나는 아버지의 주선으로 자기보다 17살이 많은 로마 교황 식스투스 4세의 조카 지롤라모 리아리오 백작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식스투스 4세와 리아리오 백작은 메디치 가문과의 세력 다툼으로 메디치 형제, 즉 로렌초와 줄리아노를 동시에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피렌체 대성당에서 예배를 보던 도중 일어난 파치가의 음모로 알려진 습격으로 동생 줄리아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로렌초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카테리나는 교황이 된 삼촌 덕에 벼락 출세에 술통에 빠져 악행을 일삼는 남편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교황 시스투스 4세는 우아하면서 젊음이 넘치는 조카 며느리를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카테리나는 로마 바티칸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모든 행사와 음악회, 파티에서 인기를 끌며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카테리나는 시집 올 때 이탈리아 중부지방에 있는 이몰라를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왔어요. 교황은 이몰라와 가까운 포롤리를 빼앗아 리아리오 백작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작은 이몰라와 포롤리를 자신의 영주로 삼아 통치했어요. 그런데 식스투스 4세가 1484년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든든한 뒷배였던 교황이 사망하자 카테리나는 앞날이 걱정되었죠. 카테리나는 직접 병사를 이끌고 로마에 있는 교황청의 요새 산탄젤로성에 들어가 농성에 들어갑니다. 다음 교황을 뽑는 선거에 영향을 미쳐 백작에게 유리한 사람이 선출되기를 원했죠. 산탄젤로성은 난공불락의 성곽이어서 적은 병력으로도 손쉽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무력 시위로 곤혹스러워진 쪽은 추기경들이었어요.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즉 콘클라베에 참가하는 추기경단은 리아리오 백작과 교섭에 나섰습니다. 성을 넘기고 로마를 떠나면 8,000 두카토의 금화를 주고 이몰라, 포롤리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장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과감하고 대담한 행동으로 자신의 권리를 유지했지만 정치 상황은 순탄치 않았어요. 후임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가 자기 아들을 로렌초 데 메디치의 딸과 결혼시켜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급변해 교황청과 피렌체는 리아리오 백작 제거에 나서게 됩니다.
1488년 교황과 연합한 로렌조 데 메디치는 리아리오 백작의 가신을 매수해 10년 전 파치가의 음모 사건으로 당했던 복수를 합니다. 백작이 칼에 찔려 죽자 카테리나와 아이들은 포로가 되었어요. 암살에 성공하자 이들은 반란을 일으켜 포롤리의 전략 요충지 라 바르디노 성까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사로잡힌 25살의 백작 부인은 아이들을 인질로 남겨둔 채 자신을 성 안으로 보내주면 백작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성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성으로 들어가자 카테리나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란군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카테리나는 치마를 걷어올리며 이것만 있으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 라고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백작 부인의 배짱에 기겁한 반란군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성에서 대포를 쏘아대자 호둥지둥 시내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변란이 일어난 사실을 안 밀라노의 삼촌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군대를 파견했고 친정의 도움으로 카테리나는 포롤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 카테리나는 이탈리아 제1의 여자라는 뜻의 이탈리아 프리마돈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테리나는 어린 아들을 대신해 12년간 포롤리의 실질적인 군주로서 통치했어요. 카테리나는 미모로도 유명한데 로마 교황까지도 포롤리의 사자를 맞을 때마다 백작 부인은 여전히 아름다우신가? 라는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포롤리 시내에는 카테리나의 초상화를 복제해 판매하는 가게가 많았습니다. 유럽 각국의 귀족들이 백작 부인의 초상화를 구하기 위해 포롤리에 사람을 보낼 정도였어요. 젊은 백작 부인은 몰래 신분이 낮은 나이 어린 미소년과 두 번째 결혼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도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데 미소년의 출세를 시기하던 자들이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하고 맙니다. 경노한 카테리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해범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색출했습니다. 암살에 가담한 사람을 죽여 성당 발코니에 석 달 동안 매달아 놓는가 하면 가족들을 마른 우물에 산채로 던져 묻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40명이 처형되고 50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잔인한 보복으로 포롤리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공포에 질려 겉으로는 고분고분 따르는 것처럼 보였어도 카테리나에 대한 깊은 반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포롤리에서는 아이가 보채면 카테리나 백작 부인이 온다 라고 겁을 줘 달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결혼은 포롤리에 와 있던 피렌체의 조반니 데 메디치 대사와 했습니다. 평소 메디치 가문에 호감이 많았던 카테리나는 이를 계기로 피렌체와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마지막 사랑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조반니는 메디치 가문 특유의 질병인 유장병으로 젊은 나이에 병사고 말았습니다. 카테리나와 조반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초대 토스카나 대공이 된 코시모 데 메디치입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알렉산더 6세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중부 로마냐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고 싶었어요. 당시 로마냐에는 11개의 작은 도시국가들이 난립해 있었는데 이들을 격파해 자기 아들 체사레 보르지아에게 줘 자기 가문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체사레는 교황군뿐 아니라 프랑스, 스위스군까지 1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몰라를 함락시키고 포롤리로 진군했습니다. 카테리나는 2천 명의 적은 군사를 이끌고 라 바르디노 성에서 항전했지만 중과부적과 민심의 위반으로 결국 싸움에서 지고 말았어요. 로마로 끌려간 카테리나는 산탄젤로 성 지하 감옥에 갇혀 1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 후 석방된 카테리나는 세 번째 남편의 고향인 피렌체로 가 그곳에서 46세의 나이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여걸이었지만 격변하는 환경에서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너지고만 카테리나 스포르차. 약소국의 군주로서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여자의 몸으로 갑옷을 입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개성 강한 여인의 삶에서 치열했던 르네상스 시기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15세기 말 프랑스, 스페인, 오스만 제국 등 주변 나라들이 강력한 중앙 집권제로 다진 힘을 바탕으로 세력을 뻗어나갈 때 이탈리아는 크고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반도 한가운데에 있는 로마 교황청은 여러 다툼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교황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급격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어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그리고 조그만 도시국가까지 다양한 정치 세력이 각자 이익을 얻기 위한 합종연행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4분 5열 나눠진 이탈리아를 힘으로 통일하고자 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누굴까요? 이번 영상은 이탈리아 통일을 꿈꾼 교황의 아들 체사레 보르지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체사레 보르지아는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아들입니다. 알렉산더 6세는 최초의 스페인 출신 교황 삼천덕의 추기경이 되었어요. 그는 뛰어난 지식과 판단력으로 업무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타락한 교황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매수, 매관매직, 독살, 간통 등 악랄한 방법을 일삼았고 성직에 있음에도 여성 편력이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그는 여러 종부 사이에서 자식을 가졌는데 그중 반누차 카타네이가 낳은 자식들에게 애정이 각별했어요. 알렉산더 6세는 교황을 뽑는 선거 콘클라베에서 추기경의 3분의 2 지지를 얻기 위해 막대한 뇌물로 매수했습니다. 교황이 오르자 18살에 불과한 장남 체사레를 추기경으로, 차남 후안을 교황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교황의 아들 체사레는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무력으로 이탈리아 중부 로마냐 지방을 차지하기를 원했죠. 복수심이 강한 인물로 여동생 루크레치아와 근친 관계에 있는 동생 후안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1498년 체사레는 추기경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대로 위대한 군주가 되기 위해 교황군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책략과 기만을 통해 반항하는 귀족들을 무너뜨리고 차례차례 땅을 정복했어요. 체사레는 정적을 초대해 독을 먹여 죽이는 일로 악명 높습니다. 정치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추기경이나 중요 인물을 만찬에 초대해 매운맛이 나는 요리를 대접했어요. 매운맛은 치명적인 독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죠.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독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이 축적되었어요. 이전에는 동식물에서 얻는 독을 주로 사용했다면 이때부터 금속을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체사레는 비소, 납, 인을 적절히 섞어 만든 독약 칸타렐라를 제조해 음식이나 음료에 몰래 섞어서 정적들을 제거했어요. 독살이 힘들면 교황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 적의 장군들을 매수한 다음 반역자로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했죠.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체사레는 힘을 키우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였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2세의 사촌 샤를로트와 결혼해 프랑스 군대를 불러들였죠. 왕이 군사적, 금전적 지원을 얻은 체사레는 이탈리아 중부 이몰라, 포를리, 페사로 등의 도시국가를 정복했어요. 뒤이어 나폴리 왕국을 침략했고 프랑스와 양쪽으로 밀라노 공국과 피렌체 공화국을 위협해 항복과 동맹서약을 받아냈습니다. 체사레는 카이사르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군주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는 권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체사레는 카이사르가 건설한 로마 제국의 영광을 1500년이 지난 르네상스 시대에 재현하고자 했어요. 27세의 젊은 나이에 드디어 체사레는 이탈리아의 떠오르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피렌체의 외교관 마키아벨리는 몇 개월간 체사레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의 대담한 행동과 용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이 쓴 군주론에서 이상적인 지도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필요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도덕적인 판단이나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마키아벨리에게 체사레는 교황 군대를 지휘하면서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꿈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냉혹하면서 강한 권력력을 가진 체사레를 분열된 이탈리아를 통일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군주라고 판단했어요. 정치적, 군사적인 업적을 남겼지만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체사레를 높이 평가한 배경에는 절박한 당시 상황이 영향이 컸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웃나라 프랑스가 침공해 자신의 조국 피렌체가 짓밟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강대국 스페인과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간섭과 압박을 받는 허약한 이탈리아를 체사레가 구해주길 원했죠. 그래서 잔인하고 교활하지만 탁월한 현실 감각을 갖춘 체사레가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체사레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체사레는 정치적 격변으로 밀라노를 떠나 피렌체에 있던 다빈치를 고용했어요. 다빈치는 군사기술 자문으로 무기 설계와 지도 제작 등의 일을 담당하면서 체사레를 도왔습니다. 이후 체사레는 토목공사를 점검하고 지휘하는 권한을 다빈치에게 주어 우대했어요. 체사레가 로마냐 지방 우르비노 공작의 성을 차지할 때는 집안 도서관에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다빈치를 배려했고 필요하면 다른 도서관의 책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사레와 다빈치의 만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체사레가 갑자기 몰락한 것이죠. 1503년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교황이 갑자기 고열과 구토로 쓰러졌습니다. 이튿날에는 체사레도 똑같은 증세로 드러누웠죠. 시간이 지나 체사레는 회복했으나 교황은 죽고 말았어요. 독사를 의심했지만 3일간 열이 오르고 땀이 나는 증상으로 보아 로마에서 자주 유행한 말라리아로 사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아버지가 죽자 체사레의 세력은 급속히 약해졌고 이후 율리우스 2세가 교황이 즉위했어요. 예전부터 체사레와 격대 관계에 있던 율리오 2세는 그의 즉위를 박탈하고 스페인으로 추방해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와 함께 체사레의 가문의 영지는 강탈당하고 말았어요. 복귀를 노리던 체사레는 가까스로 감옥을 탈출해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있는 나바라 왕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스페인을 공격하는 군대의 총사령관이 된 체사레는 스페인군과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나바라 왕국의 친스페인 세력이 배신하자 포위되었고 칼에 찔려 처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원대한 이탈리아 통일을 꿈꿨지만 체사레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강대국의 틈 바구니에서 자신의 가문이 지배하는 왕국을 건설하길 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죠. 무력과 속임수로 쌓은 정치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대는 다르지만 당시 분열된 이탈리아의 상황은 같은 반도 국가로서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간섭을 심하게 받는 우리나라가 냉혹한 국제 정치 관계에서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지중해 무역으로 부를 쌓은 이탈리아는 넘쳐나는 돈으로 예술에 투자해 회화, 건축, 조각에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창의성이 뛰어난 천재 예술가들의 활동으로 아름답고 진귀한 작품들이 탄생했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탈리아는 수많은 세력으로 분열돼 서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었어요. 조그마한 도시국가를 비롯해 크고 작은 나라 중 밀라노 공국, 베네치아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교황령, 나폴리 왕국이 강성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로마 교황은 신의 대리인이자 영적 세계의 지도자인 동시에 세속 정치에도 직접 관여했어요. 군대를 통솔하고 기독교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맡았죠. 교황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큰 이권이 오고 갔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뇌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그해 1492년 인노켄티우스 8세 교황이 선종하자 새 교황을 결정하기 위한 콘클라베가 열렸습니다. 5일간 25명의 추기경이 참석한 가운데 세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로드리고 보르지아가 교황이 되었어요. 그는 성직 매직과 뇌물로 추기경들을 매수했는데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황으로 악명 높은 알렉산더 6세입니다. 스페인 동부 해안 발렌시아 출신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던 보르지아 가문은 로마 귀족을 비롯해 여러 세력의 견제와 시기를 받아서 가족 간의 결속이 유달리 끈끈하고 강했어요. 교황의 딸 루크레치아는 새하얀 피부에 눈부신 긴 금발을 가진 출중한 미모를 자랑했는데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가문을 위한 정략 결혼의 희생자가 되어 3번이나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단한 언병과 곤모술수에 능한 알렉산더 6세는 유부녀 반노차 카타니 사이에서 장남 체사레, 차남 후안, 그리고 딸 루크레치아와 막내 아들 포프레를 낳았습니다. 그중 루크레치아의 큰오빠 체사레 보르지아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의 실제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체사레는 분열된 이탈리아를 통일하려는 큰 야심을 품었어요.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배신, 살인, 독살, 간통을 일삼으며 원하는 걸 차례차례 손에 얻었습니다. 보르지아 가문은 대담하고 거침없는 범죄와 잔혹한 행위로 마피아의 원조라고 불립니다. 타락한 교황과 엄청난 야심가를 가족으로 둔 루크레치아는 13살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략 결혼을 해야 했어요. 첫 번째 결혼은 이탈리아 중부지방에 있는 도시국가 페사로의 영주 조반니 스포르차였습니다. 그는 밀라노를 다스리는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사촌이었는데 알렉산더 6세가 밀라노와 동맹을 맺고 싶어 이루어진 결혼이었죠. 그러나 1494년 프랑스 왕 샤를 8세의 침략으로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길목이 된 밀라노의 세력이 급속히 약해지자 교황은 딸을 이혼시키려고 했어요. 가톨릭 교리상 이혼은 금지되어 있어서 방법을 찾던 교황은 조반니 스포르차와의 성불능 때문에 결혼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반니가 격렬히 반발했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가문이 멸족당할 거라는 협박을 받았죠. 그러면서 루크레치아가 결혼할 때 가져온 지참금 3만 두카토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받자 조반니는 성불능을 인정하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결혼 무효 다툼이 벌어지는 와중 루크레치아는 수녀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임신했는데 남자는 페드로 칼데론이라는 교황의 하인으로 심부름꾼 역할을 하면서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자 화가 난 체사레는 칼데론을 칼로 찔러 죽여버렸고 몇 달 후 루크레치아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두 번째 결혼은 나폴리 왕국의 서자이자 비셀리에 지방의 공작인 알폰소 다라군과 했습니다. 나폴리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알렉산더 6세의 전략으로 이뤄진 결혼이었죠. 나폴리도 교황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었어요. 루크레치아는 잘생긴 알폰소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체사레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프랑스 왕 루이 12세의 사촌과 결혼했는데 이것은 나폴리로서는 큰 위협이 되었죠. 거기에다가 동생 루크레치아와 근친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체사레의 불타는 질투심은 정치적으로 적이 된 나폴리의 공작 알폰소를 죽게 만듭니다. 알폰소의 죽음으로 나폴리와의 동맹은 끝이 나고 말았죠. 평소 방탕한 생활로 당시 유행하던 성병, 매독에 걸린 체사레는 얼굴에 생긴 흉터를 가리기 위해 검은 가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교황군의 총사령관이 되기 위해 추기경직을 던져버리고 군인이 된 체사레는 이탈리아, 중부, 로마냐 지방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갔어요. 무력으로 이탈리아를 통일하길 원한 교황과 체사레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루크레치아를 페라라의 공작 알폰소 데스테에게 세 번째로 시집 보냈습니다. 페라라 공국은 이 결혼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혼을 두 번이나 한 데다가 출산 경험과 평판이 나쁜 보르지아 가문의 딸이 탐탁지 않았죠. 루크레치아가 반지에 빈틈을 만들어 독약을 넣어 다닌다는 소문도 돌았거든요. 그러나 페라라는 교황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로마냐 지방에 있어서 교황의 결정에 의해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체사레의 간청에 의한 루이 12세의 요구와 30만 두카토나 되는 지참금을 주겠다고 하자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 결혼은 루크레치아에게 순조로웠습니다. 페라라로 시집와 18년 동안 알폰소 데스테 사이에서 8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여행을 좋아하는 데스테가 자주 나라를 비우면 국정을 맡았고 그러면서 베네치아 귀족 출신의 시인 피에트로 벤보와 연인이 되어 뜨거운 연애 편지를 남겼습니다. 갑자기 알렉산더 6세가 사망하자 한 번에 몰락한 체사레와 달리 그녀는 페라라에서 르네상스 예술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죠. 루크레치아는 39세까지 살았는데 마지막 아이를 낳고 산용열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르네상스의 여인들이란 책에서 격변기의 불꽃처럼 살아간 여자로 루크레치아를 표현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도덕이 타락하면서도 반대로 예술이 융성한 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한 것이죠. 학력 높은 보르지아 가문의 딸로 태어나 정략 결혼을 거듭하며 가족에게 이용당한 루크레치아의 삶을 통해 굴곡 많고 치열했던 르네상스 시기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